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만 67세 단독 가구입니다. 남편과 사별로 혼자 살고 있는데 아무래도 생활비가 넉넉하지 않다 보니 요즘같이 더운 여름이 더 힘들게 느껴지네요. 그런데 알베르토 쌤, 궁금한 것이 있어요. 제 친구는 전기세, 생활지원금 등 복지 혜택을 어떻게 알았는지 빠짐없이 잘 얻어먹던데 저는 누가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참 답답하네요. 정부에 어두운 노인들이 꼭 신청해야만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냥 알아서 주면 안 되는 건가요? 알베르토 쌤, 바쁘시겠지만 하반기에 신청할 수 있는 복지 혜택을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인생의 음악 알베르토입니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는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국민이 필요한 지원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신설 또는 개선된 보건복지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오늘은 2022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복지정책 세부 내용 5가지를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2년 하반기 달라지는 복지정책 첫 번째는 맞춤형 급여 안내, 복지 멤버십 서비스의 확대입니다. 오늘 의뢰인의 경우처럼 복지 서비스를 몰라서 못 받는 사람이 없도록 기존에는 사회보장급여만 받을 수 있었던 맞춤형 급여 안내, 복지 멤버십 서비스 대상을 9월부터 전 국민으로 확대 시행합니다. 복지 멤버십에 가입할 경우 개인 및 가구의 소득, 재산, 그리고 인적 특성까지 분석해서 사망, 실업 등이 발생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찾아서 선제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복지 멤버십 가입 시 안내받을 수 있는 급여의 종류를 살펴보면 먼저 생계지원 측면에서 생계급여, 주거급여, 에너지 바우처, 이동통신 요금 감면 등이 있고 자녀지원 측면에서는 아동수당, 교육급여, 고교학비 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또한 노인 측면에서는 기초연금,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올 하반기부터는 보건복지부 중심 사업 안내에서 벗어나 고용, 보훈 등 다른 부처 사업까지 안내 사업을 확대하고 2023년부터는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까지 단계적으로 안내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복지 서비스의 안내를 원하시는 분들은 복지로 온라인 신청이나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의 어두운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서비스니까요. 지금 바로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 하반기 달라지는 복지정책 두 번째는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입니다.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납부 예외자의 납부 재개를 유도하고 가입 기간을 확대해서 노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납부 예외자, 즉 사업 중단, 실직, 휴직 등의 사유로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사람들 중 7월 1일 이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분을 대상으로 연금보험료의 50%를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사업소득,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 1,680만원 미만 및 과세표준 6억 원 미만인 분들인데요. 연금보험료 지원은 전국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번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하반기 달라지는 복지정책 세 번째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입니다. 취업자의 아플 때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7월 4일 6개 지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6개 지역은 서울 종로구, 경기도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인데요. 시범사업은 3개 모형으로 운영되며 취업자는 직장 근로자,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등
비전형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상병수당 대상자로 선정되면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일을 할 수 없는 동안 하루에 43,960원씩 받게 됩니다. 상병수당의 신청은 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시범사업 지역 내 관할 국민건강보험 지사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 하반기 달라지는 복지정책 네 번째는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고유가 고물가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민생 안정을 위해 7월 1일부터 긴급복지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지원 요건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소득,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 일반재산 2억 4,100만 원 이하이고 4인 가구 기준 월 23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등 가구 원수별 생계지원금 단가를 16에서 19% 인상해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합니다. 또한 긴급복지 지원 요청도 가능한데요. 실직, 휴폐업, 질병, 부상 등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 상담센터를 통해 긴급복지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22년 하반기 달라지는 복지정책 다섯 번째는 저소득 보훈 대상자의 기초연금 수급권이 확대됩니다. 지난 7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기초연금법 개정안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2022년 현재 기초연금은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 그리고 부채까지도 모두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 이하여야 받으실 수 있는데요. 국가유공자의 보훈급여는 기본공제 없이 100% 소득평가액에 반영돼서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 어르신들께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8월 1일부터 시행되면 기존에 인정하던 소득공제에서 공원에 대한 보상 목적을 가진 수당 중 최고 수준인 43만 원이 공제됨으로써 약 15,000명의 만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어르신들께서 추가로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기초연금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계기로 앞으로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어르신들께서 합당한 대우와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같이 복지정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이 없도록 복지 멤버십과 같은 서비스가 빨리 확대 시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친절한 설명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 현재 대한민국에는 수백 개의 복지정책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정보에 어두운 어르신들께서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모든 복지 서비스는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기 때문인데요. 평소에 관심을 갖고 조금씩 준비하셔서 어르신들의 모든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알베르토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인생 2막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과 공유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